오늘 내기 하나 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전 남친한테서 연락 올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제외의 법칙들을 오늘 완전히 공개할 거거든요. 사실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와요. 전 남친이 언제 후회할지, 언제 연락이 올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언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통보 이별당했다면 덤덤하게 대응하면서 선수 치기가 핵심이고, 잠수 이별은 이해한다는 멘트로 방심시킨 다음, 질투 유발하기, 감정 이별은 하루만 기다렸다가 사과하기, 가스라이팅 이별은 미련 없이 보내주면서 씹어주기, 마지막으로 갈등. 이별은 단계적 접근으로 장기전 준비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별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감기 환자한테 위장약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별 사유에 따라서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본 이별들을 분석해 보니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통보 이별입니다. 진짜 갑작스럽게 와요. 어제까지 평범했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 헤어져라고 통보받는 경우죠. 이럴 때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통보 이별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냥 매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권태로워했던 거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너한테 질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 통보로 끝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매달리거나 울면서 잡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덤덤하게 반응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수치기예요. 그래,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한두 달 전부터 네가 나한테 식어가는 거 느꼈거든,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해져요. 분명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마치 포커에서 상대방이 내 패를 이미 다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런 당황감이랄까요. 그런 다음에는 공백기를 가져야 해요. 통보 이별의 경우 대략 3달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3달이냐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미화되거든요. 특히 나쁜 기억들은 더 빨리 희미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남게 되죠. 3달이면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많이 사라지고 대신 그리운 마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으면 오히려 궁금해지죠.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까?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교제 기간이 1년 정도였는데 남자분이 갑자기 통보 이별을 했대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근데 제 조언대로 덤덤하게 대응하고 3달 공백기를 지키셨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히 3달하고 이틀 뒤에 남자분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생각이 나더라면서요. 두 번째는 잠수 이별입니다. 이건 정말 비겁한 이별 방식이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바로 무작정 찾아가거나 계속 폭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잠수를 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겁한 행동인데 여러분이 찾아가서 빌고 사과하면 오히려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갑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는 약간의 심리전이 필요해요. 이해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 너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힘들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내가 눈치를 못 챘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잠수 탄 놈한테 왜 이렇게까지 곱게 얘기해줘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건 전략이에요. 잠수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엄청 강해요.
비난이나 원망이 들어오면 그걸 다 차단하고 피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널 이해한다고 하면 잠깐 방어벽이 내려가게 돼요. 복싱에서 상대방의 가드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요. 그러면 잠수 탄 남자는 일단 안도감을 느껴요. 아, 쟤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때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에요. 물론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은근한 질투를 유발하는 거죠. 갑자기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그 사진 구석에 남자 손이나 팔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꽃다발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요.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자존감이 낮은 반면 자존심은 엄청 센 편이거든요.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렇게 즐겁게 지내? 카톡으로는 나를 이해한다고 했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다른 남자 만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제가 아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달 반 동안 완전히 잠수를 탔던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이해한다는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새로운 취미 활동하는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히 보름 만에 요즘 뭐해? 사진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더라면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감정 이별이에요. 쉽게 말해서 격하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죠. 서로 감정이 폭발해서 소리 지르고 심한 경우에는 욕까지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격하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곰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상종하기 싫고 지긋지긋한 사람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나요? 오히려 그냥 진짜 싫다 하면서 무시하고 피해버리지 않나요?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아? 이런 답답한 마음이 화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한 자존심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잡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루를 기다려야 하냐면 감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야 차분해지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후 2시에 엄청 크게 싸워서 헤어졌는데 3시에 바로 미안해라고 연락하면 어떨까요? 아직 화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이미 늦었어 이런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감정이 많이 정리되거든요. 그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면 훨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어서 적당한 온도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번째는 가스라이팅 이별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케이스인데 헤어지자는 말을 일종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적이라는 걸 알고 그걸 악용해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더 잘할게라고 하면서 매달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이에요. 한번 이런 패턴이 자리 잡으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상대방은 뭔가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럼 헤어지자는 카드를 꺼내들고 여러분은 그때마다 빌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상당히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또다시 헤어지자는 식으로 나왔을 때 이번에는 정말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엄청 당황할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울면서 잡았을 텐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들을 할 텐데 그걸 전부 다 무시해줘야 해요. 아예 차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씹어주는 거죠. 차단을 해버리면 얘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일십으로 무시하면 아직 차단하지는 않았네. 그럼 내 메시지는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 왜 답장을 안 하지? 라면서 더 신경 쓰게 돼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상대방을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갈등 이별이에요. 아마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일 거예요.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 때문에 결국 이별하게 되는 경우죠. 주로 과도한 의심이나 집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번은 붙잡아 보세요.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내 진심만큼은 전달하는 거죠. 그래도 거절당한다면 유예 기간을 제한해 보세요. 한 주만 더 시간을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완전히 사라져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직접 만나서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나는 그동안 너한테 어떤 부족함을 보여줬을까 하는 진정한 자기 반성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서로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나면 상대방 마음속에도 뭔가 여운이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가 진짜 장기전의 시작이에요. 석 달에서 최대 6달까지의 긴 공백기를 가져야 해요.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SNS 사진 관리예요. 연애할 때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연애 중에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면 공백기 동안에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사진들을 올려보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든지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든지 하는 사진들 말이에요. 반대로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는 스타일이었다면 좀 더 활기찬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든지 친구들과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들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모습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생일이나 명절 같은 핑계로 안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자주 있고 연락이 안 온다 하더라도 석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호기심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내 스토리를 자주 본다든지 내 사진에 갑자기 하트를 누른다든지 프로필 조회수가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난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감지되죠. 바로 그때가 연락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별 유형별 제외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방법들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제외 자체가 과연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때로는 이별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하고 싶고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별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혹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